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불국사와 석굴암의 우수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불국사와 석굴암 창건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죠. 불국사와 석굴암은 751년에 김대성이 창건을 했습니다. 자, 그럼 김대성과 불국사 석굴암 이야기 들어보세요. 경주 시내에 한 가난한 집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김대성이 태어나게 됩니다. 너무 가난해서 사는 게 힘들었었거든요. 자, 그런데 어느 부자의 도움으로 밭1랑 3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밭1랑에서 열심히 일하고 부잣집에 가서 일을 하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잣집에 스님 한 분이 찾아와서 시주를 하면 만배로 복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소년 대성은 어머니를 설득하여 자신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던 밭1랑을 시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 스님이 만배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축원을 해주죠. 하지만 웬일입니까? 소년 대성이 얼마 안 있다가 죽어버립니다. 어머니는 얼마나 슬펐을까요? 이게 만배로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하지만 꿈에 대성이 나타나 자신은 부잣집에 태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무렵 서라벌 경주의 귀족인 김문량도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요. 비슷한 꿈을 꿉니다. 아들이 태어날 거니까 이름을 대성으로 지어라 라는 꿈을요. 그리고 실제로 아들이 태어났고요. 이 아들은 태어난 아들이 왼손을 꽉 쥐고 있었대요. 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생에 가난한 어머니가 오자 왼손을 폈고요. 그 왼손에는 대성이라는 글자가 써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대성으로 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대성은 어른이 됐겠죠. 부모님들도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대성이는 현생의 부모님, 그러니까 김문량과 그 아내겠죠. 현생의 부모님을 위해서 불국사를 짓고요. 그리고 전생의 가난한 어머니를 위해서는 석굴사, 지금 우리가 석굴암이라고 하는 절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자, 어때요? 김대성과 불국사 석굴암,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들어있는 이야기가 전해내려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곳 모두 세계 유네스코 문화재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자, 그럼 불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불국사는 경주 토암산에 위치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김대성이 751년에 창건을 했습니다. 이 기록은 삼국유사에 나와 있습니다.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요. 우리나라 국보급 문화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절입니다. 다보탑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석가탑, 석가탑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연화교, 칠보교, 연화교와 칠보교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청운교와 백운교는 여기 있습니다. 금동 비로 자나물 좌상, 그리고 금동 아미타야 열의 좌상. 이거는 지금 이 사진에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연화교와 칠보교는 불국사로 들어가는 계단 중에 하나죠. 자, 근데 계단인데 이름이 다리 이름이 붙었습니다. 자, 국보 제22호고요. 자, 다리를
계단인데 왜 다리 이름이 붙었는지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 연화교와 칠보교 뒤에 있는 이 건물의 이름이 극락전이에요. 자, 여러분들 불경에 보면 아미타불이 살고 있는 극락이 연화와 칠보로 장식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다리의 이름이 지어졌고요. 극락전으로 들어가는 요 다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르내리며 극락왕생을 빌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사람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국보급 문화재를 밟고 다니면, 국보문화재를 밟고 다니면 문화재가 훼손되겠죠. 자, 그리고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조형미, 속초 건축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문화재입니다. 자, 계단이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 계단이, 아래쪽이 연화교, 위쪽이 칠보교입니다. 다음은 청운교와 백운교입니다. 국보 제23호고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규모가 연화교, 칠보교보다는 큽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건물이 대웅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국사에서 가장 주가 되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연화교와 청운교와 백운교, 대웅전 사이에 있는 이 건물이요. 이 지붕 밑에 문이 있는데 이 문이 자하문입니다. 자, 불국세계를 들어가려면 자하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얘가 불국사라고 했죠. 그래서 이 문 이름을 자하문이라고 지은 거예요. 자, 부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을 건너고 구름 위를 가야 한다라고 해서 불국으로 가기 위한 상징적인 장치가 바로 청운교와 백운교입니다. 자, 계단을 다리라고 표현한 것도 현실 세계와 부처님의 세계를 잇는 의미입니다. 이게 불국사죠. 불국은 부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청운교와 백운교는 아름다운 조형미, 석조 건축 기술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보여주는 문화재이고요. 자, 이 아래쪽이 백운교, 위쪽이 청운교입니다. 자, 계단처럼 생겼는데 다리 이름을 붙여서 부른 이유는 자, 불국토와 현실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다리 밑으로 물을 흐르게 했다라고 했죠. 네, 실제로 이 다리 밑으로요. 지금 이렇게 공간이 보이죠. 이 통로처럼 보이는데 이 통로로 물을 흐르게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단이 다리가 된 거였죠. 우리 참 조상님들 되게 슬기로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석가탑과 다보탑입니다. 자, 석가탑은 여기 있는데 정식 명칭은 불국사 3층 석탑이라고 합니다. 근데 줄여서 석가탑이라고 부르고요. 나중에는 무영탑이라고 하는 이름도 얻는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탑이 바로 우리나라 10원짜리 동전에 나와 있는 다보탑입니다. 자, 3층 석탑을 석가탑이라고 부른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긴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석가열의 상주설법 탑. 다보탑은 다보열의 상주증명 탑. 네, 그래서 줄여서 석가탑. 그리고 줄여서 다보탑이라고 합니다. 특이한 사실로는 석가탑에서는요. 보수공사를 하다가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입니다. 세계. 자, 오른쪽 위에 교과서 오른쪽 위에 나와 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 석가탑은 모양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다보탑과 비교를 해보세요. 다보탑에 비해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다보탑은요, 굉장히 모양이 정교하고 그 다음에 화려해요. 우리나라 절에 있는 탑들은 보면 대부분 이 석가탑을 닮았을까요? 다보탑을 닮았을까요? 네.
석가탑을 많이 닮습니다. 그래서 이 석가탑 이후로 우리나라 절에 만들어지는 탑들의 모양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균형감과 안정감을 주는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다보탑은 통일신라 석조미술의 백미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불국사에 관한 영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인 불국사에 와 있는데요. 정말 아름답죠? 불국사는 1995년 유네스코... 이런... 모두들 불국사에 오면 사진만 찍고 가기 바쁘군요. 자, 잠깐만요. 불국사에 부처님의 나라로 가는 비밀이 있는데 가보고 싶지 않나요? 자, 눈을 감고 천천히 신라 사람들의 마음으로 상상해보세요. 높은 문화를 꽃피웠던 통일신라 시대에 사람들은 이 땅이 부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751년) 김대성이라는 재상이 힘든 세상을 사는 중생들이 부처님의 나라로 가는 과정을 표현한 불국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불국사에 표현된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강을 건너 수행을 뜻하는 33개의 계단인 청운교와 백운교를 지나 깨달음을 뜻하는 문인 자하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있는 모습을 조각한 석가탑과 오른쪽에는 그 말씀을 듣고 진실임을 인정하는 다보열애를 상징한 다보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웅전에서 부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국사는 자연석을 매우 정교하게 다듬어서 쌓는 등 오랜 시간이 걸려 혼을 다해 만들어졌습니다. 751년 시작된 공사는 시작한 지 23년이나 걸려 완성되어 김대성도 끝내 완성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남은 이들은 결국 끝까지 불국사를 완성시켰습니다. 자, 김대성이 보지 못한 부처님의 나라. 불국사는 이들에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불국사는 불교 교리를 형상화한 독특한 건축 양식으로 1995년 인류가 지켜야 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됩니다. 신라인들이 꿈과 소망을 담아 온신의 힘을 다해 만든 불국사는 아직도 우리 앞에 살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영상 잘 봤지요?
다음은 자, 사진 2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일까요? 알겠습니까, 혹시? 오늘 공부한 내용과 연관 지으면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옛날의 모습이고요. 자, 이거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바로 석굴암 석굴입니다. 자, 그럼 석굴암 석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진인데요. 1909년에 석굴암을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네, 일제에 의해서 복원 전에 석굴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좀 눈이 좀 온 것 같습니다. 자, 일제가 수리를 한다고 이렇게 했답니다. 이거 보시면은 알겠지만 지금 석굴암을 다 해체를 해버렸어요. 그 석굴암 만들었던 그 석재 자재들이 지금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나뒹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의 사진은 석굴암이 있던 곳을 콘크리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멘트 있죠? 이걸로 이렇게 발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 막상 해체는 했는데 다시 만들 수는 없었던 거예요. 다시 조립하는 것조차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이거는 부실 수리가 아니라 아예 훼손을 한 겁니다. 자, 지금 현재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네. 안쪽에 있는 석굴 내부도 이렇게 지금 다시 복원을 해 놓았고, 석굴 앞쪽에 이렇게 전각을 지어서 석굴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복원이 제대로 된 것 같지만요, 이것도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일제에 의해서 부실 복원을 하기 전까지는 자연적으로 습도도 조절이 되고, 그래서 이 안에 곰팡이도 이렇게 핀 적이 없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지금은 이 앞에 유리막을 설치해서 이 본존불 내부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깥쪽에서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것밖에 못해요. 자, 석굴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석굴암의 좀 아픈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석굴암은 국보제 24호입니다. 이거 자체가 국보고요. 그리고 오타가 났네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불국사와 마찬가지로 김대건이 571년에 창건을 했습니다. 자, 이때는 우리나라 통일신라 시대예요. 자, 어떻게 만들었느냐? 굉장히 단단한 화강암을 쌓아 올려서 인공석굴을 만들고 지은 절입니다. 자, 여러분 알겠죠? 이 내부에 기둥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지요. 자, 그래서 여러 방향에서 아래쪽에서부터 돌을 아치형으로, 여러분들 아치라는 말은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쌓았다는 거예요. 쌓아 올린 후 정상에 크고 둥근 돌, 요겁니다. 정상에 크고 둥근 돌, 뚜껑처럼 이걸 얹어서 이 돔을 완성한 겁니다. 자, 기둥이 없이 매우 튼튼하게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것 자체가 매우 뛰어난 기술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571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입니다. 1500년 전. 자, 지금의 기술로 생각하면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500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쉽지 않은 거죠. 자, 이 안에는 석가 열의 좌상, 이거 본존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석가 열의 좌상입니다. 그리고 38구의 불상이 있습니다. 원래 40개, 지금 여기 있는 벽에 새겨진 이런 것들은 지금 불상이에요. 이런 것들이 40개가 있었는데 2개는 일제가 복원 공사를 하면서 분실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모든 조각품들은 정교하면서도 개성있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동아시아 불교 조각의 최고 걸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기둥 없이 돔을 만들었다는 것, 그 다음에 수리, 그 다음 기하학, 종교, 예술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문화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석굴암의 평면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배자와의 모습입니다. 자, 석굴암은 여러분들 꼭 이렇게 열쇠 구멍처럼 생겼죠. 이게 인공 석굴입니다. 지금은 이 앞으로 전각이 있어요. 여기 전실이라고 써있죠. 여기에 전각이 있고요. 예전에 오래된 그림을 찾아보면 사람들이 이 앞에까지 들어가서 여기 있는 본존물 앞에서 절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이게 지금 기하학적으로요. 요 부처님 머리 뒷부분에 있는 걸 이걸 광배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여기입니다. 요게 지금은 실제로 완전한 동그라미니까는 가로 세로가 아니고 지름이 일정한 동그라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그라미가 아니고 약간은 찌그러진 타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는 위치에서 부처님의 얼굴을 보면 이게 딱 부처님의 얼굴과 광배가 한가운데로 들어오고 완벽한 원으로 보인다라고 해요. 자, 그게 바로 이 예배자의 위치를 어떻게 잡았냐면 불상의 높이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배가 되게 거리를 잡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얼굴을 쳐다봤을 때 요 뒤에 있는 광배가 한가운데 그 다음에 완벽한 동그라미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런 게 바로 기하학이죠. 그럼 석굴암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국보 24호 석굴암은 통일신라시대 경도광 때인 751년에 제작된 예술작품입니다. 오호, 이런, 벌써 다 보고 나가려고요? 누가 어떻게 만들었기에 이 산속에 1200년을 넘게 견디어 여기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국보 24호 석굴암은 통일신라시대 경도광 때인 751년에 제작된 예술작품입니다. 오호, 이런, 벌써 다 보고 나가려고요? 누가 어떻게 만들었기에 이 산속에 1200년을 넘게 견디어 여기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자자, 눈을 감고 천천히 전문전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높은 문화를 꽃피웠던 8세기 통일신라 시대에 김대성이라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김대성은 불국, 즉 부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 불국사와 석굴암을 함께 짓습니다. 불국사는 힘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나라로 향해가는 과정을 표현하고, 석굴암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던 그 순간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게 되었습니다. 석굴암에 대한 고민 끝에 김대성은 어두운 곳에서 해가 뜨는 순간 부처님의 몸이 주변을 밝히는 것으로 연출하고자 합니다. 깨달음이란 곧 어둠이 사라지고 밝아진 상태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김대성은 토암산 높은 산 꼭대기 동쪽 바다에 일출이 가장 잘 보이는 방향으로 인공적인 석굴을 만들기로 합니다. 먼저 가운데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의 모습을 조각합니다. 바깥쪽의 전실에는 세상을 지키는 신들이 있습니다. 부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수문장인 금강 역사가 있으며, 부처님께 가는 통로에는 사방을 지키는 사천왕이 있습니다. 통로를 따라 들어가면 본실이 나오는데, 가운데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리하고
불법을 널리 세상에 펴는 보살들과 10대 제자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무게의 돌들을 치밀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쌓았고 천정을 덮습니다. 그 과정은 실로 어려운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조심해! 무너진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오랜 시간이 흘러 드디어 석굴암이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토암산 앞바다에 해가 떠오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이렇게 하여 석굴암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석굴암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 교과서 속으로 석굴암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굴암 본존물 뒤 벽면에는 두광을 나타내는 연꽃무늬 조각이 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광배예요. 기도를 하는 위치에서 불상을 보면 불상의 머리가 두광의 중앙에 오도록 만들어졌다.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지금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에서도 보면은 부처님의 얼굴이 요 뒤에 있는 두광, 광배라고 했습니다. 딱 한가운데에 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첫 번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자, 석굴암은 높은 기온과 습한 공기 때문에 동굴 내부가 훼손되지 않도록 바닥에 항상 차가운 지하수를 흐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석굴 안의 습기는 바닥으로 모여서 자, 땅속으로 스며들었기 때문에 내부 공기는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었대요. 즉 내부에 습기가 차지 않았어요. 습기가 차지 않으니까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겠죠. 그 다음에 돌들이 부식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석굴암을 해체하고 복원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기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이 지하수를 이용해서 습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더 훼손되는 것을 막으려고 유리로 내부를 막았고요. 1년에 한 번 이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합니다. 관련 사진 한번 보도록 하세요.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을 때 우리의 문화재들도 이러한 아픈 일들을 겪었습니다. 다음은 탐구활동입니다. 삼국의 불교 문화 유산이 많은 까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볼까요? 고구려 왕을 중심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려면 불교를 믿게 해야겠어. 백제 모든 백성은 불교를 믿어 복을 얻으시오. 왕과 귀족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있는 것이라네. 우리의 국왕은 부처와 같이 훌륭하기 때문에 존경을 해야 해. 신라 귀족들은 불교를 반대하니 백성의 마음을 모으기도 왕의 힘을 키우기도 어렵구나. 불교를 왕의 힘을 키우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네요. 백성들이 불교를 믿는다면 국왕을 존경하는 마음이 커져서 왕이 나라를 쉽게 다스릴 수 있을 텐데. 네, 결국 여러분 뭡니까? 기승전 왕. 그럼 불교도
왕의 권력, 왕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네요. 자,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영상을 멈추고 해보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멈추세요. 다 했습니까? 그럼 선생님과 함께 알아볼까요? 자, 먼저 고구려는 금동령과 7년명 열애입상이라고 하는 문화유산이 있었고요. 백제, 금동미륵 방가사유상, 그 다음에 익산의 미륵사지, 미륵사 절터입니다. 그리고 이 미륵사 절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 그리고 부여 정림사지,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신라 좀 많습니다. 불국사, 석굴암, 다보탑, 석가탑, 무구정광태, 다란이경 등등등. 네, 오늘 배웠던 부분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삼국이 불교를 받아들여 백성에게 장려하고 불교 문화유산을 많이 만든 까닭은 아까 그림에서 답이 나왔죠. 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그렇죠. 왕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불교를 장려했고요. 또 신라 왕의 하소연 속에서 귀족들의 힘을 누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족의 힘을 누르고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불교를 삼국에서는 장려를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의 우수성. 불국사와 석굴암이 만들어진 당시의 불교 사상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아름다운 건축물로서 역사적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석굴암은 만든 기술이 정교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해 만들어졌습니다. 석굴암은 기도하는 사람의 위치에 맞게 두광이 불상머리 한가운데 딱 들어온다고 했죠. 이렇게 불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 통일을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주제가 끝났어요. 자, 나라의 등장과 발전 이렇게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주제인 독창적 문화를 발전시킨 고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